여러분의 세금을 심심찮게 챙겨드리는 절세의 신입니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사업용 차량을 구매하시기 전 어떤 종류의 차량을 구매해야 할지, 어느 가격대의 차량을 구매해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차량을 구매해야 할지를 질문해 주시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님께서 사업용 차량을 구매하실 때 어떤 종류의 차를 어떻게 구매해야 하는지까지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보고 차량 구매하신다면 업무용 차량을 잘못 구입해서 비용만 날리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은 비용을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그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비용을 제대로 적용받는다면 납부하는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자동차를 리스, 렌트, 일시불, 할부 중 어떤 방법으로 구매해야 하는지,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절세에 유리할지 고민을 하시곤 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용 자동차는 어떤 방법으로 구매하는 게 유리할까요? 현금 일시불, 할부 구매, 렌탈, 리스 여러 방법이 있지만 사실 어떤 방법으로 구매를 하시던 간에 소득세법상 혹은 법인세법상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 처리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감가상각비 역시 어떤 방법으로 구매하시던 간에 동일한 한도 내에서만 적용이 되고 부가세 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부로 구매를 하던 일시불로 구매를 하던 간에 동일한 차라면 같은 비용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비용 처리가 되는 금액은 같습니다. 리스나 렌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출하는 리스, 렌탈 비용이 차를 구매했을 때의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방법이 더 절세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리스, 렌탈은 차의 소유권을 대표님 혹은 회사가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를 오랫동안 타면서 소유권을 가질 것인지 혹은 차를 2 내지 3년만 타다가 새 차로 바꿀 것인지에 따라 차량 구매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2 내지 3년 짧게 타다가 차를 바꾸실 것이라면 아무래도 리스나 렌탈이 더 편한 부분이 많죠. 다음으로는 어떤 종류의 자동차를 구매할 것인지를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자동차를 구매하느냐에 따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어떤 방법으로 차량을 구매할 것이냐보단 어떤 차종을 구매하느냐가 납부하는 세금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사업용 자동차는 크게 5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스쿠터와 같은 이륜 자동차, 1000cc 미만 자동차인 경차, 9인승 미만의 일반 승용차, 카니발, 스타리아 같은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포터 같은 화물차. 이 중에서 만일 이륜차나 경차, 승합차, 화물차를 구매한다면 자동차 구매 시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승용차에 해당하는 9인승 미만의 승용차를 구매하신다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차량 종류에 따른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부분은 차 구매 비용 이외의 차 유지 비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 주차비, 주유비, 수리비, 세차비 등도 모두 매입 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되죠. 이렇게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모두 더하면 그 금액이 꽤나 크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승용차가 아닌 경차, 승합차 등으로 구매를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구매하는 차량 종류에 따라서 전용보험 가입 의무와 비용 처리 방법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일반 승용차를 제외한 이륜 자동차, 경차, 승합차, 화물차는 전용보험 가입의 의무가 없고 한도 없이 감가상각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원래는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비용 처리가 불가하나 승용차가 아닌 다른 종류의 차량이라면 임직원 전용보험에 꼭 가입하지 않더라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승용차가 아닌 다른 차량은 1년에 800만원이라는 차량 비용 감가상각비 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10인용 승합차를 구매하셨다라고 하면 1억을 5년으로 나누어 1년에 2천만원의 감가상각비를 비용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 승용차를 1억으로 구매하였다면 1년에 800만원까지만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나머지 1200만원에 대해서는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 승용차에 적용되는 연간 800만원의 한도는 단순 차량 구매 비용에 대한 제한이고 차량 유지 비용까지 더하면 총 연간 1,500만원의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 승용차를 구매하셨다면 연간 1,5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자동차에 지출하셨을 경우 자동차 운행일지라는 것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때 1,500만원에는 800만원 한도의 차량 감가상각비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다면 연간 700만원 정도의 주차비, 주유비, 톨게이트비, 수리비 등을 비용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를 넘어가는 비용도 자동차 운행일지를 작성한다면 충분히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운행일지를 작성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현재 대표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세무사님 혹은 저에게 직접 문의를 하셔서 자세히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다음으로 대표님들께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시기 전에 얼마 정도의 차를 사야 절세에 유리할지를 많이 질문해 주시곤 하는데요. 이 부분도 어떤 종류의 차량을 구매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일 승용차가 아닌 경차, 승합차, 화물차를 구매하신다면 가격과 관계없이 5년에 나누어 감가상각 비용을 적용받아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용차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년에 800만원이라는 감가상각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승용차의 차량 취득에 대한 비용은 1년에 800만원까지만 반영이 될 수 있죠. 800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이라면 그 다음 연도에 반영이 되고 최대 5년까지만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800만원씩 5년 총 4천만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것이죠. 이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사업용 차량으로 승용차를 구매하시는 경우 4천만원 정도의 차를 구매하면 차량 구매 비용 전부를 비용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절세에 가장 유리한 차량 금액은 4천만원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한도 이상의 차량을 구매하시더라도 추후 차량을 판매하시거나 추가적인 비용 처리를 받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4천만원이라는 한도가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은 하시되 대표님이 구매하고 싶은 차량을 구매하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어떻게 구매하고 어떤 종류의 차를 구매해야 좋을지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질문해 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절세의 신이었습니다.